안녕하십니까. 학기말 바쁜 시기에도 항상 학생들 진학 지도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영신고등학교 교사 고동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학년도 정시 예체능 계열, 분석, 미술 계열, 고3 교원 대상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미대 입시 정시 전형의 특징을 볼 거고요. 두 번째로 미대 입시 정시 전형의 변경사항, 세 번째 미대 입시 정시 비실기 전형, 네 번째 미대 입시 정시 실기 전형, 다섯 번째로 미대 입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대 입시 정시 전형의 특징입니다. 매년 대학 진학을 위해 애쓰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하여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 학생들의 여건에 맞는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수능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학생의 실기 능력, 전공 실기 과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목표 대학에 대한 합격 커트라인에 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기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 또는 실기 능력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은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주로 수능 성적이 합격을 좌우하므로 전년도 합격선을 확인하고 대학 반영 점수, 표준 점수,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등을 꼭 확인하여 유불리를 판단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주로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데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보다는 경쟁률이 높아 실기 능력이 뛰어나야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기를 준비한 학생은 대학별 실기고사 일정과 실기평가 경향을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입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는 수시 2월 인원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아서 12월 말 1월 초 대학 입학처에서 수시 인원을 확인하셔서 대학별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군별 전형 요소 반영 비율과 실기고사 종목, 실기고사일 등 세부 변경사항 유무를 체크하시고 학생을 지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모집군별 주요 대학의 비실기, 실기 전형 대학을 정리하였습니다. 붉은 글씨는 비실기와 실기 전형으로 모두 모집하는 대학이고 파란색은 비실기 전형으로만 모집하고 검정색은 실기 전형으로만 모집하는 대학들입니다. 가구는 실기, 비실기 동시 모집하는 대학이 4군데고 나구는 13군데, 다구는 3군데로 나군에서 많이 모집하며 나군에서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비실기와 실기를 동시에 모집하는 대학들이 많아 나군 한 군데를 선택함에 있어 학생 개인에 맞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시에서 실기와 비실기 차이는 지금 보시는 도형과 같습니다. 비실기는 약 29.5%, 실기는 70.5%로 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합니다. 정시 실기가 선발 인원이 높기는 하지만 학생 상황에 따라 비실기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선생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시 전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실기 전형, 수능 100% 또는 학생부와 수능 반영, 수능과 서류를 합한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으로 실기 100% 또는 실기와 수능, 실기와 학생부, 실기와 수능 점수,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실기 전형의 대부분은 수능 100% 전형으로 진행하며 학생부와 수능 전형은 경동대와 을지대가 있습니다. 경동대는 학생부 25%, 출결 5%를 반영하며 을지대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10%로 낮기 때문에 영향력은 높지 않습니다. 수능과 서류 전형은 홍익대, 서울과 세종 캠퍼스가 유일하며 미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술활동 보고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실기 100%는 서경대, 예원예술대, 평택대, 세안대, 남서울대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으며 평택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는 작년까지 학생부를 반영하였으나 올해는 실기를 100% 반영합니다.
실기 위주 전형 대부분은 실기와 수능을 일정 비율로 나눠 합산 또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합니다. 실기와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화성의과학대, 예원예대 만화게임 영상학과가 있으며 실기와 수능 학생부를 모두 반영하는 대학은 국민대와 시립대, 세종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술대학 정시 전형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술대학 정시 전형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능, 학생부, 실기. 수능은 전형에 따라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며 상위권 대학은 다단계 전형에서 1단계 수능 100%를 반영하여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실기 또는 활동보고서, 서류,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수능 요소에서 대학별로 반영하는 점수, 백분위,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와 선택 과목에 따라서 반영 비율의 합에 따라 수능 100% 비실기 전형 지원자 또는 1단계를 수능 100으로 선발하여 2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영 점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으며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수학 영역은 비실기 전형의 경우 서울 지역은 대부분 필수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수도권 일부 대학은 이제 선택하여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미적분 기하, 가산점을 폐지하여 지원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으며 비실기 전형 통합 선발을 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학생부 같은 경우 정시 실기 위주 전형에서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낮추거나 반영을 하지 않는 대학이 많습니다.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시 모집에서 교과와 함께 출결을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 실기 위주 대학별 실기 반영 비율이 다르며 상위권 대학은 실기 비중이 낮거나 2단계에서 선발을 합니다. 정시 실기 전형은 N수생 졸업생들과의 경쟁으로 실기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모든 실기는 대상의 관찰력과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실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기고사는 선택형 실기고사가 대부분이며 디자인은 기초 디자인, 만화는 상황 표현과 칸만화, 회화는 인물 위주, 특히 수채화 이런 쪽으로 실기가 비중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미대 입시 정시 전형 변경 사항입니다. 연세대는 생활디자인학과에서 통합디자인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선발 인원을 1명 감축하였습니다. 올해 국민대는 그동안 다군을 유지한 미술학부 회화 전공이 가군으로 오면서 다군은 인물수채화로 준비한 학생들은 서울 지역 대학 선택에서 동덕여대, 상명대로 선택지가 좁혀져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군에 있는 성균관대, 숙대, 이화여대, 중앙대에서 선택에 고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계예대는 올해부터 비실기 전형으로 융합예술학부를 신설하여 수능 100% 선발하며 국어와 영어 50% 반영하므로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겐 비실기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국대가 영상영화학과에서 영상학과, 연기매체학과로 변경되었고 서울시립대 환경조각학과는 조각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대 한국화 전공 같은 경우 가군에서 다군으로 2명이 증원되어 선발하고 있고요. 서양화 전공도 가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산업디자인학과와 커뮤니케이션학과가 융합디자인학부로 통합되었고 성신여대 의류학과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사회과학 계열로 통합 모집을 합니다. 평택대 패션디자인 및 브랜드학과가 가군에서 다군으로 한국공학대는 산업디자인공학 전공 수능 우수자 전형을 폐지하고 산업디자인공학 전공 일반 학생 8명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수학 필수 반영에서 상위 3과목 선택 반영으로 바뀐 점이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모건대 애니메이션 학과는 다군으로 이동하여 2명을 선발하고 대전대는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웹툰 애니메이션 학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실기 전형에서 인천대와 세종대는 미적분, 기하, 가산점이 폐지가 되었으며
건국대 의상디자인학과는 국어 비중이 늘고 영어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한국사는 감점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덕성여대 글로벌융합대학은 작년까지 탐구 25% 고정 비율의 국수형 우수 성적순으로 반영하였으나 올해부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00분이 우수순으로 35%, 20%, 10%로 반영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탐구 비중과 수학이 각 5% 감소하고 영어 가산점에서 10% 반영하여 변환 표준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카톨릭대 문화콘텐츠학과는 탐구 2에서 탐구 1로 한 과목으로 변경되어 합격선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대는 텍 2에서 텍 3 과목으로 반영 비율이 변경되어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대는 학생부 반영이 폐지되었으며 한성대 ICT 디자인 학부는 작년 대비 수학을 반영하여 다소 지원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공학대 미디어 디자인 영상 전공 수능 우수자 전형이 일반 학생 전형으로 바뀌면서 수학 60% 반영에서 실제적으로 반영이 최저 20%로 낮아져서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작년 대비 경쟁률이 다소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차이과대학은 영어 반영 비율이 5% 늘었으며 수학은 5% 감소된 반면 수학 10% 가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대는 서울 캠퍼스에서 국어 비중을 5% 늘리고 한국사 5%를 감점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국민대 AI 디자인학과는 1단계 5배수에서 3배수로 전환하여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시립대는 조각학과 국어, 영어 각 50% 반영해서 10%씩 감소하여 탐구 2과목 반영의 20%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디자인학과는 수학 필수 반영을 없애고 국어 비중과 영어 비중을 각각 10% 높였습니다. 숙명여대는 디자인학과와 동일하게 공예과 수능 비중을 60%로 높게 반영하였으며 예원예대 경기드림 캠퍼스는 만화게임 영상 전공을 수능과 면접이 포함된 전형에서 학생부와 실기 반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밭대 시각영상 산업디자인학과는 올해부터 비실기로 모집합니다. 성균관대는 수능 영어 반영 비율을 줄이고 탐구 2과목으로 45% 반영을 하였으며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실기 70% 반영이 두드러집니다. 올해 동덕여대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미술학부와 디자인학부 모두 실기 비중을 줄이고 수능 비중을 60%로 반영하여 높인 점에서 실기는 잘하는데 수능 성적이 낮은 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각 과별로 인원을 감축하였기 때문에 올해 다군에 있는 동덕여대는 상당히 지원한 지원자들에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경대 공연예술학부 무대 패션 학과의 다단계 전형과 1차 실기 100% 선발이 눈에 띕니다. 평택대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실기를 100% 반영합니다. 국립대인 한경대 디자인 건축 융합 학부는 기존 수능 반영 비율 60%에서 40%로 반영 비율을 낮추고 실기 반영 비율을 60%로 높여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실기에 낮은 학생들에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기고사 변경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는 기존에 인체 소묘와 색채 소묘에서 사진을 제공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인체 소묘와 색채 소묘에 모두 실제 모델을 제공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력을 기르는 연습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삼육대와 한세대에서 사고의 전환을 폐지하였고 명지대 캠퍼스 영상 디자인 전공 실기 같은 경우 기초 디자인으로 시험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 디자인으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난 반면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상황 표현이 폐지되어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원 지역에
강원대 삼척, 상지대,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 사고의 전환이 폐지되었고 충북대 같은 경우 동양화, 서양화, 조소전공 실기고사에서 상황 표현이 모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대 입시 정시 비실기 전형입니다. 비실기 전형은 유형은 크게 일괄 합산과 다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괄 합산으로 할 때는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100%로 진행하지만 일부 대학은 수능과 학생부 또는 수능과 교과와 출결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수능과 교과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은 나군에 경동대가 있으며 수능과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다군에 을지대 휴먼 서비스학부가 있습니다. 다단계로 선발하는 대학은 홍익대학교가 있으며 2단계에서 수시에서 서류로 제출했던 미술 활동 보고서를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실기 대학의 수능 100%에서 수학을 35% 이상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군의 서강대, 가군의 숭실대, 상명대, 세종대, 홍익대가 있으며 서강대 같은 경우 수학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합니다. 특히 서강대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 수학을 43.3%를 반영하며 합격수는 100분이 90.67%의 높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가군의 숭실대와 나군의 상명대, 세종대, 다군의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또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며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은 수학을 미분, 기하를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수학을 필수로 30%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으나 모집 인원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성적이 높은 편이라 경쟁률은 한 자릿수로 높지 않습니다. 활용 지표를 잘 보고 지원을 해야 하며 일반적인 100분위로 나타났을 때 성균관대와 연세대는 70% 컷에서도 100분위가 90 이상으로 성적이 높습니다. 수학은 성균관대, 연세대, 성신여대가 반영을 많이 하며 성신여대를 제외한 한국사는 대체로 4등급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은 78명으로 모집 인원이 많으며 경쟁률 또한 12.31%로 높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대, 한성대, 건국대, 서울과학기술대, 동덕여대 모두 수학을 25% 반영하며 한국사는 4에서 5등급이면 만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는 금속공예 디자인학과가 신설되었으며 한성대 ICT 학부는 작년에 수학을 반영하지 않아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수학을 반영하여 경쟁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수학을 30% 이상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대 자연캠퍼스와 한국공학대에서 35%로 반영 비율이 높으며 다군의 한국공학대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 선택 100분이 10%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차의과대 또한 수학 미적분 기하 취득 학생들에게 가산점 10%를 부여합니다. 경동대와 인하대는 수학을 25% 반영하며 중앙대는 수학을 20% 반영합니다. 중앙대는 영어 미반영이며 국어와 탐구 과목 선택 2과목이며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세종 충북지역은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이 수학을 35% 반영하며 한국교통대와 충북대는 30%를 반영을 합니다. 홍익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22학년도 모집 인원과 동일하며 디자인 학부에서 1명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작년에 조속과와 도예 유리과가 경쟁률이 높았으며 특히 도예 유리과는 꾸준히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지원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능과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을지대 휴먼 서비스 학부가 신설되었으며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과 교과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은 경동대, 메트로폴 대학이 있으며 4에서 5등급 학생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추계예술대가 올해 융합예술학부가 신설되었으며 국어와 영어만 반영하므로 국어와 영어 성적이 높고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며 경희대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으며
한국사는 4등급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백분위와 영어 등급이 1에서 2등급으로 높은 성적이며 모집 인원이 적어 높은 성적과 소신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어 반영 비율이 높아 국어 성적이 높은 학생이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우수 성적 순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영되는 대학입니다. 한성대, 수원대, 신한대, 한국공학대, 우송대가 있으며 수원대 아트앤 엔터테인먼트 학부의 일반 학생 1 전형은 국어 30% 필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는 작년도 경쟁률이 높았지만 선발하는 인원이 많고 전년도 70컷 점수도 70점 중반이라 수학 점수가 낮더라도 성적 등급이 높은 과목이 2과목 정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학과마다 차이가 있으나 3등급 이상 학생들이 지원을 하며 경쟁률은 낮은 편이나 디자인 학부는 70%임에도 백분위가 97% 이상의 높은 성적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20%를 반영하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40%로 2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술대학 지원 학생들의 특성상 수학보다 국어와 탐구 과목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년도 커트라인을 확인하여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단계에서 서류 전형에서 미술활동 보고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 전형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했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미술활동 보고서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 합격자 발표가 1월 12일 인점을 감안하고 15일부터 3일 동안 입력을 하기 때문에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 학교 생활 기록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여대와 동덕여대는 3과목을 반영하며 33%로 성적 분포가 고르고 합격선도 90점대 이상으로 높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특히 서울여대 패션산업학과와 디지털 미디어 학과 같은 경우 수학에서 기하를 가산점으로 반영하고 있어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중부대학교와 용인대, 인천 가톨릭대, 한라대, 한경국립대, 명지대, 자연, 을지대의 경우 국어와 영어 성적 비율이 높은 학생에게 유리하며 중부대, 용인대, 한라대, 한경국립대, 명지대 캠퍼스는 탐구 과목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백분위 90% 이상의 비실기 전형 대학입니다. 주로 1, 2등급 학생들이 지원하며 가군에는 국민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있으며 작년 경쟁률을 비교하면 서울여대가 7.7%로 높은 편입니다. 나군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홍익대, 인천 가톨릭대,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있으며 경희대 같은 경우 국어와 탐구에서 95% 이상의 높은 성적을 요구하며 영어 또한 1에서 2등급과 특히 디지털 컨텐츠 학과는 12.5대 1의 높은 경쟁률이 특징입니다. 서강대는 34명으로 모집 인원이 많고 경쟁률이 낮은 반면 성적이 높습니다. 수학 성적이 좋고 융합적인 역량을 가진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학과입니다. 백분위 90 미만, 80 이상의 비실기 전형 대학입니다. 성적은 2에서 3등급의 학생들로 가구는 중앙대와 홍익대가 있으며 나구는 서울은 건국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서울과학기술대, 홍익대, 수원대, 한국공학대, 공주대 등이 있으며 덕성여대는 글로벌 융합대학으로 215명을 통합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구는 동덕여대, 홍익대, 한동대가 있으며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예능 같은 경우 경쟁률이 높은 편이며 대체로 홍익대학교 캠퍼스 자율전공에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백분위 80% 미만 비실기 전형 대학입니다. 3등급 이하 학생들에게 추천하며 경쟁률이 높은 학교와 학과는 가군에서는 중부대 문화콘텐츠학부, 사진영상 전공이 있으며 나구는 한성대 상상력 인재학부와 경동대 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학과와 안양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가 10대 1의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구는 동덕여대, 한성대, 을지대, 차의과대, 한경국립대,
한국공학대, 한국교통대, 홍익대, 세종, 우성대가 있으며 을지대 휴먼서비스학부와 한경국립대는 창의예술학부와 한국공학대는 산업디자인공학 전공을 신설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대입시 정시 전형의 특징과 정시 전형의 변경사항, 비실기 전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실기 전형은 대체로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으며 주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올해 N수생을 고려한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미대입시 정시 실기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대입시 실기 전형은 유형은 일괄 합산 전형과 다단계 전형으로 나눠집니다. 일괄 합산 전형은 평택대, 세명대, 예원예술대, 기금속 디자인, 서경대 무대기술 같은 실기 100% 전형과 예원예술대, 만화, 게임, 영상 전공과 같은 학생부와 실기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으며 세종대 회화과, 패션 디자인 전공, 국민대 입체미술 전공과 같은 학생부와 수능 실기를 모두 반영하는 대학이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과 실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단계 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으로 학생을 일정 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실기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대 미술학부는 1단계에서 수능 성적과 학생부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 수능과 실기, 학생부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민대 디자인과와 공예과 같은 경우 2단계에서 수능과 실기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서울대 2단계에서 수능과 실기 면접을 모두 반영합니다. 다단계 전형에서 수능 비중이 높은 대학 중 국민대는 의상 디자인, 공간 영상 디자인에서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술학부는 7명의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실기 능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므로 성적대가 2에서 3등급 학생들이 주로 지원합니다. 올해 미술학부 회화전공 인원 증가와 군 변경으로 가군에 있는 대학들과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로 미대 지망생들은 수학보다는 탐구를 반영하므로 100분이 70컷 또한 국어와 탐구를 반영합니다. 단계별 평가라 경쟁률은 낮은 편이나 1차 성적이 높고 실기력 또한 좋아야 합니다. 이화여대는 작년과 동일하게 모집하고 있으며 국어와 탐구 50%를 반영하고 있어 국어와 탐구 과목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서울시립대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어는 3등급 이상, 국어와 탐구를 잘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올해부터 디자인을 정시에서 모집하므로 통합실기와 면접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 디자인학과는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모두 모집 인원이 증가했으며 금속공예 디자인은 모집 인원이 2명 감소하였습니다. 도예학과와 조형예술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모집 인원이 1명씩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쟁률이 조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건국대, 고려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 비교를 잠깐 해보면 작년과 올해 현대미술학과와 영상학과는 모집 인원이 동일하고 경쟁률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쟁률이 다소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올해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평균 100분이 70% 컷을 한번 보시면 산업디자인학과는 93%, 공예 전공 같은 경우 92.5%로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영향은 탐구에서 50%를 반영하는데 한 과목을 반영하다 보니까 평균 성적이 높아졌다고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동일하고 평균 컷은 다소 내려갔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 2022학년도 평균과 2023학년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역시 서울여대와 동일하게 평균 성적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대 같은 경우 중앙대 다빈치 캠퍼스는 패션 디자인학과와 공예학과 같은 경우 2022학년도 경쟁률과 2023학년도 경쟁률을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 융합 디자인 학부에서 모집 인원이 60명이고 탐구 과목을 한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수학과 탐구 중에 미대생들 같은 경우 탐구 과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일괄 합산 중에서 나군에서 수능 비중이 높은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국대와 동국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중앙대가 있습니다. 건국대를 비교해 보자면 22년도 경쟁률에 비해서 23년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적대는 비슷한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도 이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동국대 조속과 같은 경우 경쟁률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 아트앤디자인스쿨 현대미술과 시각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다소 낮아졌는데 서울여대 아트앤디자인스쿨 시각디자인 같은 경우 경쟁률이 2022년도보다 2023학년도에 2배 이상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적도 보시면 2022학년도 평균을 보시면 국탐이 80.5%였는데 지금 2023학년도 평균을 보시면 93.2%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수능 반영 비율에서 탐구 과목에 직탐이 포함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적이 높아졌다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 뷰티 생활 국제대학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경쟁률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명지대와 상명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대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 2022학년도 경쟁률과 2023학년도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다소 낮아진 것이 보이고요. 상명대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군에서 수능 비중이 높은 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 명지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상명여대가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 산업디자인학과는 2022학년도 경쟁률과 2023학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2배 이상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 2022학년도와 23학년도를 보시면 경쟁률이 다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를 보시면 동덕여대는 올해 대폭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을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군 같은 경우 동덕여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인하대와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대는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가 전년도와 모집 인원이 동일하고 경쟁률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 디자인과를 보시면 전년도 모집 인원에 비해서 올해 모집 인원을 많이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2학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됩니다. 2022학년도 경쟁률에 비해서 2022학년도 경쟁률이 다소 낮아져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대 입시 정시 실기 유형별 모집 대학에서 디자인 계열 기초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가군, 나군, 다군에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 서경대 LF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같은 경우 8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지금 성적보다는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아서 실기를 주로 반영을 많이 하는 대학들을 나타냈고, 빨간색 같은 경우 지금 실기 100%를 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록색만 일단 잠깐 보시면 경기에서 한양대 에리카에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디자인 학부가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강원대 상지대, 강원에 있는 상지대 리빙 디자인이 이제 7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와 그리고 충북대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 청주대 산업디자인은 80에서 70으로 좀 낮췄고요. 충북대 같은 경우 디자인학과를 한 50%를 지금 반영 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군의 대진대 같은 경우 시각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가 지금 70에서 80%로 지금 실기 반영 비율을 높였고, 화성의과대 같은 경우 스타일테크학과가 80%를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발상과 표현입니다. 발상과 표현 같은 경우 지금 대학들이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추계예대, 서경대 같은 경우 발상과 표현을 지금 폐지하였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 평택대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 학과가 발상과 표현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디자인 예술학부도 발상과 표현을 폐지하였습니다. 반면에 화성의과대 같은 경우 스타일테크학과 같은 경우 발상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안대 AI 컨텐트 디자인학과와 한서대 시각공간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발상과 표현을 실기고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입니다. 사고의 전환도 지금 대학들이 많이 폐지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삼육대 아트앤디자인학과와 그리고 경기의 경기에 있는 한세대학교, 그리고 강원도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그리고 대전 충청의 청주대, 남서울대, 한밭대, 공주대, 청주대, 백석대, 그리고 서원대, 한서대에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조형, 그리고 기초소양평가, 소묘, 기타 실기를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국민대에서 AI 디자인학과 2단계에서 33.5%를 반영하고 있고요. 반면에 폐지는 충청 대전에서 모건대학교에서 폐지를 하였고요. 서원대에서 디자인학과에서 이제 소묘를 폐지를 하였고, 아까 모건대 지금 도자인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 물레선형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경대 같은 경우는 무대 패션 전공을 이제 80% 반영하던 것을 이제 100% 실기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의적 의상 조형을 실기 종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입니다. 상황 표현 같은 경우 지금 대전 충청 같은 경우 한밭대 같은 경우 이제 폐지를 하였고요. 그리고 실기가 없어졌죠. 그리고 명지대 자연, 그리고 공주대 같은 경우 폐지를 하였고,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도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칸마나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 세안대 AI 콘텐츠 디자인학과와 웹툰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100% 실기고사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한밭대는 이제 실기가 없어져서 시각디자인학과에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애니메이션 디지털 애니메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실기 반영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묘입니다. 소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비중이 좀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숙명여대가 있고요. 그리고 덕성여대, 그리고 추계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 상지대, 그리고 수원대, 그 다음에 인하대, 인천대, 가톨릭 광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 같은 경우 세안대 AI 콘텐츠 학과가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한남대 해학과 같은 경우는 소멸을 80% 이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 수채화 같은 경우 서울의 국민대 같은 경우 다군에서 가군으로 회화 전공이 이동을 하였고요. 그리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 인천대에 서양화 전공에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진대에 특이하게 대진대 미술 만화 게임학부에서 인물 수채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물 수채화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 세종대 회화과에서 60%, 경희대에서 회화 전공 60%를 반영하고 있고요. 동덕여대에서는 40%, 추계대에서는 판학과에서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 충청 같은 경우는 그 충남대와 모건대 같은 경우 각각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시 2월 인원이 나와봐야 압니다. 그리고 단국대는 서양화 전공에서 70%를 반영하고 있고 청주대는 아트앤 패션 전공에서 80%를 반영합니다. 인물수목 담채화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성신여대, 숙명여대, 가군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군에서 경희대, 덕성여대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 동덕여대, 추계예대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대에서 한국화 전공에서 이제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 같은 경우 그 단국대 천안의 동양화 전공에서 70%를 반영을 합니다. 통합실기평가, 자유표현, 기타 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화여대 그리고 국민대 2단계에서 각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소 같은 경우 지금 서울은 이화여대 그리고 성신여대, 서울시립대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군 같은 경우 지금 동국대, 국민대 그리고 경희대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과 강원 그리고 대전, 충청이 있는데요. 그리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 수원대에서 80%를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다군에서 경기대, 대진대에서 각각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 같은 경우는 단국대 천안에서 조소전공에서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대 입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실기 전형 같은 경우 대학별 교과 영역 반영 비율, 선택 반영 교과를 확인해서 유불리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여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대학 학과별 경쟁률 그리고 영어 등급별 어떤 환산 점수 이런 것들 반영 시 유불리를 판단을 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공학이라든지 그리고 융합계열 학과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학생들의 지원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실기 위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있고 반면에 이제 수능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기 능력이 우수하고 수능 점수도 높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능력이 보통이면서 미흡이고 대신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실기 능력이 보통이거나 미흡인데 수능 일부 선택 과목 영역이 높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기 능력이 우수하고 수능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실기 비중이 높은 대학에서 지원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실기 능력이 우수하고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은 각 군별 비실기 전형과 다단계 전형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실기 능력이 보통이거나 미흡이거나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 같은 경우는 각 군별 실기 비중이 낮거나 선택 과목 비중이 높은 영역에서의 어떤 유불리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기 비중과 수능 비중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학생의 수능 지원 과목의 어떤 유불리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년도 입시 결과라든지 그리고 경쟁률, 실기 실력, 수능 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과 간 경계가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과들을 아까 추계예대처럼 이제 새로운 학과가 이제 파생되고 합쳐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틀을 고수하기보다는 이제 학생의 진로와 함께 시대에 맞춰서 변화에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어떤 대학보다는 대학을 발판 삼아서 미래 사회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의 진로 지도 역량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의 꿈을 키우기 위한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진로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미대 입시 전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